자, 이번 시간은 촉탁에 따른 등기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촉탁한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기도 하고요.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8일인가 한번 관공서의 촉탁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도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바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요, 지금 경매 붙인다 이런 등기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등기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등기는요, 절대 개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경매 신청 자체는 누가 한다? 개인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가압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가압류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문제 구성할 때 뒤에 보면 절대적 각하서 할 때 맨날 장난치는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신청이라든가 가압류 등기의 신청이라든가 가처분 등기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야. 개인은 이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개시와 관련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신청,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 등기 단독 신청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처분 권리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원래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고요. 근데 가등기 가처분 이런 표현 나오면 마치 가처분 등기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원이 촉탁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다 가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미리 당겨서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고, 하나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강제 경매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직접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경매 파트를 공부할 때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이거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해요. 이 법조문 체계 자체를. 그래서 이건 민법, 물권법 할 때도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을이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할 것이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갑은 을에게 돈을 갚아라라는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 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럼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경매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뭘 한다고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경매 절차예요. 자, 다시 돈을 갚아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돈 갚아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 이제 경매 신청할 때는 당연히 판결문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판결문을 첨부해서 내가 승소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해달라라고 하는 경매 신청을 할 테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는 판결문하고 경매 신청서를 보고 등기소에다 연락을 한다고요. 이제 경매 붙일 거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거야 해달라라고 이렇게 촉탁을 합니다.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에게 있습니다. 갑은 이 부동산을 비용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팔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어요. 아직은 갑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법 민법 할 때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다 경매 붙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응할 수 없는 밑에 있는 권리는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을 분석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다고 치고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있는 거야. 그런데 경매가 나중에 진행이 돼서 매각이 되게 되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뭐가 되니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등기는 다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병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시험에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 뭐가 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이 있다. 이런 취지예요. 자, 이게 소위 강제 경매 절차입니다. 한편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 자 그림도 비슷하게 그려봐야 되죠. 자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킬 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있게 될 것인데 결정 등기가 있을 텐데 이 전에 뭐가 있다고요? 촉탁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은 뭘 한다고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개인은 저당권자, 담보가등기 권리자 또는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도 경우에 따라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법원에서 뭘 한다? 촉탁을 해준다고요.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여기는 이제 그림상 여기 먼저 뭐가 있을 거야? 저당권 등기가 있겠지요? 이 사안은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뒤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한테 이 상황에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고. 아직은 갑소유니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단 이게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차근차근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돼?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소 기준 권리라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얘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을 해서 밑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이 배당금을 가지고 다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소송을 이겼던 강제 경매 신청했던 사람도 배당금을 가지고, 물론 이제 배당 순서가 있겠죠. 다른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결과적으로 개인은 경매 신청을 하는 것에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등기권이 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위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 채권자가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애초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등의 근거에서 돈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 청구를 쓰는 게 임의경매.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확정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근거해서 경매 신청하는 걸 모른다. 강제 경매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이 제목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이 텍스트 자체를 읽어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건 직접 시험 문제는 구성 안 되니까. 그래서 처분제한 등기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면 매수한 사람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 나중에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 그 얘기는 사는 사람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가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돼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자, 그럼 경매 붙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갑이 을한테 갑이 이걸 팔 수가 있느냐? 팔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갑의 입장에서는 돈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미리 돈을 갚아버리면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수인이 지급한 돈을 가지고 매도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취하가 되니까 이게 가능해요. 다만 중개파는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하죠. 만약에 매도인이 이 돈을 안 갚아버리면, 채권자도 안 갚아버리면 경매가 넘어가고 그래서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경매에 관한 개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일단은 절대로 개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것이다. 그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하면 틀렸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뭘 한다? 촉탁하는 사안이다. 자, 요거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것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보기 앞서서 가압류 등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압류 등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가압류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민법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압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갔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다. 채권자가 아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 사람 저당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갑에 대해서 돈 갚아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갑은 을에게 돈을 갚아라 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을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판결문을 첨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촉탁이 있을 테고, 그러면 무슨 문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그 배당금 중에서 누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을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을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네. 나는 지금 돈을 줄 돈도 없는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그리고 돈을 갚을 의사도 없는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때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을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여금 돈 꿔준 거
자, 갚아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갑은 뭘 해야 돼요? 부동산 팔아버리면 돼요. 부동산 팔아버리면 된다고. 아, 소송 이겨봐봤자 얘가 재산이 없으면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아니, 돈 떼어먹으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다고.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제기한다고. 소송에서 이게 뭐 할 건데?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뭘 해버린다고? X부동산을 팔아버린다고. 갑이 병한테 X부동산을 팔아버리게 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이게 뭐하냐고.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한다고요? 같이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X부동산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니, 어디 질 수도 있는 거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럼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판단해요. 그래서 이때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을 등기관이 하는데 대신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를 뭘 한다? 촉탁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아까 우리 경매 개시 결정 등기랑 거의 구조가 똑같은데 미리 뭘 해야 된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러면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고 가압류 등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아요. 자, 갑이 병한테 만약에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갑이 병한테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팔 수는 있죠. 물론 삼은 병은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물론 병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을이 소송서 패소하게 되면은 급하게 샀으니까 급매로 샀으니까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을이 이겨버리면 대급박이 터지는 거지. 다시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은 병한테 이걸 팔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승소를 하잖아요. 을이 승소를 하잖아요. 그럼 또 뭐 한다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과정이 법원에서는 뭘 하고? 촉탁하고. 촉탁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어떻다? 경매 신청이라는 걸 한다고. 아까 구조는 똑같아요.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때 안 팔았으면 갑은 또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아직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그럼 경매가 진행되겠죠? 배당금 나오겠죠? 그 배당금을 가지고 누가 먹는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말소 기준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권리.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실 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을 뭐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가압류 등기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감 잡으셨죠? 가압류 등기.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는 그래서 나중에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헷갈리는데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논의의 쟁점이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금전채권. 제가 그래 동그라미. 가압류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압류. 아니 이게 내가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압류에 동그라미 있잖아. 이게 뭐라고? 돈이라고 돈. 아이 그 사찰, 절 이런 데 가면은 부처님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 뭐야? 절만 하고 가지 말고 그 불전함에다가 투입해라. 헌금해라. 누군지 몰라도 부처님 상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이 잘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참 하고 나서 깜빡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 근데 마지막 절하고 나서 어떻게 부처님을 한번 쳐다봐. 그러면 동그라미. 아, 돈 내렸네 이거구나. 가압류 등기는 뭐라고요? 금전채권.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결국은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서 팔아가지고 어떻다? 채권을 회수하자. 개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이 가압류는 근데 그렇게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면 그다지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중간적으로 지문에 하나씩 나오니까 제가 등기법 파트에서 이거 설명을 드려요. 마땅치가 않아. 등기법에서도 가압류 자체 등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가등기한 순위로 그 순위를 활용을 해서 본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다만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법원이 촉탁한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한다. 끝이에요?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요.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한다. 등기는 촉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 얘기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어떻다? 가압류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거, 바로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였었죠. 아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사실 이거 하나 외우자 이거야. 이거.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도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도 다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공부했던 거잖아. 다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위번호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를 하게 되는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법원이 촉탁한 등기니까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다. 그래서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다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서 다 촉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고,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가압류 등기를 했을 때 청구 금액 등을 기록한다. 큰 쟁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소도 뭐래요? 촉탁을 하는 거죠. 말소도 촉탁을 하는 거라고요. 중간에 돈을 갚았다고. 돈을 갚았으면 이제 더 이상 가압류 등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채권자가 얘기를 한다고, 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채권자가 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법원에서는 말소 촉탁을 할 수 있다고. 또 채무자 이의신청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촉탁한다. 만약 우리가 먹었어. 그럼 좀 어려운 게,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신청하느냐? 아니요. 이것도 촉탁이라고. 개인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가 실행됐는데 실체관계가 전부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촉탁했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뭘 한다고요? 말소 촉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셨어요? 다시. 가압류 등기는 어떻다? 촉탁하는 것이다 라고,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라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럼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도 어떻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시간의 주제는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다 어디에서? 법원에서 처음에 만들 때도 촉탁하고
말소를 할 때도 당연히 어떻다? 촉탁을 하게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걸 우리가 촉탁했다는 등기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 승소하면 판결문을 첨부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경매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은 어떻다? 배당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가압류에 관한 개념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가처분.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갈 때 처분, 금지, 가처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등기도 어떻다? 법원에서 촉탁한다. 이건 알고 계시겠죠? 개인은 가처분 신청. 가처분은 뭘 한다고요? 신청을 하는 것이고,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는 어떻다? 촉탁을 하게 된다. 개인은 경매 신청,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이걸 보고 나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된다고요. 뭐 텍스트 읽으려고 하지 마요. 다 아니까. 다 아는 얘기야. 자, 요거 처분금지 가처분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가등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와, 가등기도 한 진짜 100번은 하겠다 1년에. 징글징글하네. 그래서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되셨죠? 근데 갑이 어떤 이유로 지금 당장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가만히 있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고 등기 넘겨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이제 민법 공부할 때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놈이 어떻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중매매. 이 이중매매 문제 터질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X 부동산에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었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아직은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본등기 해야지 어떻다?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어봤대.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을이 이때 뭘 한다고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된다. 즉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 순위로 이렇게 이 가등기 순위를 활용한다. 그럼 이 사안, 가등기 순위를 활용했다라는 얘기는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왜? 갑은 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기 물건 아닌데 어떻게 등기를 넘기냐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등기는 무효고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가등기. 청권 보존은 가등기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 뭔 얘기하다 왔냐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꼭 취득하고 싶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가등기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 넘겨주기 전이야. 을이 계속 찝쩍거리면서 이걸 등기를 안 넘겨주려고 하는 개수작을 발견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 가등기를 할 수도 있고 본등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지요. 공동신청이죠. 기본이
원칙이 공동 신청해야 돼. 갑하고 손잡고 가야 돼. 근데 갑이 전화를 안 받아. 연락이 안 돼. 살살 피해.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자 이런 것도 있었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 이행 판결 받게 되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시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걸려.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등기 넘겨라 라고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그 사이에 갑이 그래 뭐 소송 제기해라, 나는 병한테 팔란다 라고 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가압류 신청할 때, 자, 가압류 신청하기 앞서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지금 채무자가 뭐 소송 제기하거나 말거나 나는 얼른 부동산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사실상 채권 보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뭘 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가처분 등기가 있기 전에 먼저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촉탁을 하겠죠. 촉탁하기에 앞서 뭐가 있다고? 신청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꼭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등기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뭘 또 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뭐 가등기를 하고 복잡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럼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서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한다고요. 그리고 권한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되셨죠? 현재 소송 제기되고 가처분 등기가 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치고 일단 뭐 취득해 다십시다. 뭐 그건 지들 사정이고, 이 사람이 드디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죠. 아, 이게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은 어떻다? 공동 신청. 근데 판결 등에 따르게 되면 어떻다?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 받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고, 10년 지나도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자는 판결문에 근거해서 그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 공부하셨습니다. 그게 이행 판결이라고. 그럼 얘는 지금 뭘 할 수 있다고요? 을은 누구의 갑에 대해서 자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문에 근거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 넘겨오겠죠? 근데 모순이 발생하잖아. 문제가 하나 터진다고. 이미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다시 가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본안소송 뒤지게 소송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갑은 병한테 이걸 팔아버렸다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이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소송을 통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좀 당황스러워. 어머?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병은 병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이거 아까랑 틀려요. 가등기, 본등기의 경우는 뭐냐면 가등기, 자 봐봐요. 고개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괜히 책 보는 척 하지 마. 책 본다고 해결이 없어. 어디 보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개소리고 어디 보니까 개그 프로에 책 속에 김이 있더만. 김을 딱 꺼내서 내가 그걸 보고 저거 괜찮다 이 생각했어요. 다시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의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라고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그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등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안은 틀려요. 병은 일단 지금 유효하게 등기를 취득했죠? 그리고 지금 을이 갑한테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지금 소유자는 누구니까? 병이니까. 갑게 아닌데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무효인 등기도 아니라고. 아까 가등기, 본등기에서는 무효인 등기니까 직권 말소의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 법에서 본등기 했을 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조항 때문에 이건 무효가 돼버린다. 근데 이건 유효가 되죠. 무효라는 근거가 없다고. 그럼 일단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승소를 했는데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버렸어? 병이 돼버렸어. 그럼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봤자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병명의 등기도 일단 유효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바보냐?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인즉슨 이러저런 하여튼 간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짜 들어간 거 함부로 손댔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무식하게 이걸 사고 지랄이냐라고 우리는 이미 경고를 해왔었다. 함부로 사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병명의 등기를 죽여야 돼.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 을은 자신의 명의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는 거야. 말소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십시다. 이 을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 거죠. 을이 소송에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병은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지만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중간에 끼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가등기, 본등기 같은 경우는 그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 이 중간에 있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는 아니야. 근데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경고했던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넌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 바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가처분 등기 촉탁됐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장을 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를 한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가처분 등기를 했을 때는 자, 제3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일단 뭐예요? 말소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자, 가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림회,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에서 다 이것도 뭐냐면 가처분 등기하기 전에 자, 지금 뭐가 있다? 지금 경매 가압류가 먼저 있었다.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있는 상태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갑한테 돈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동산을 산 사람이 가처분 신청해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고 가압류 채권자 누가 선순위야? 가압류 채권자가 선순위지.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선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 더. 자,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에 의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경우라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어. 그럼 저당권자는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후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 권리는 선순위죠. 저당권에 근거하는 거니까 이건 말소할 수 없다. 선순위 권리자니까.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이건 이제 주임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부터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 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증은 반환하지 않으니까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도 뭐가 된다? 선순위. 정리하게 되면은 법원이 행한 등기 중에서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전에 이미 권리를 확보했던 사람은 당연히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니까 그 사람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요 예를 제외한 나머지 아까 단순한 병 같은 사람은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 유일한 말소 신청이에요. 나중에 다 직권 말소 얘기 나옵니다. 무효인 등기는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돼 있다고. 근데 가처분 등기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각종의 등기는 그걸 무효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가등기, 본등기 같은 건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죠. 순위가 소급하니까. 하지만은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각종의 등기는 그 자체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뒤에 한 제3자 명의 등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가처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물었으니까 얘는 얘한테는 어떻다?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잡다한 얘기로서요. 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한 등기관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이 가처분 등기는 의미가 없죠? 지금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된 거지. 자기가 가처분 등기를 꼭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효니까 다 직권 말소. 그래서 다 직권 말소입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 직권 말소인데 유일하게 직권 말소가 아닌 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가처분 채권자 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질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 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법 자체도 뭐 자리의 한 문제인데 이건 별개의 문제로 다른 법들 내용,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이런 말이 자꾸자꾸로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등기법과는 무관하게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곳곳에 연계되어 있는 쟁점이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터 다시 체크해 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거.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금 채무자 부동산을 찾아내가지고 경매 신청하게 되면 그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채권 그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저당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가등기,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전세권도 이 경우에 따라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자, 돈 안 갚게 되면 아무 때고 자기가 그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임의 경매 신청이라 부를 테고, 임의 경매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를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가 우선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부처님, 자, 이제 항상 어디 절 같은 데 놀러 가다 보면 저것이 뭐다. 저 양반이 가압류를 얘기하려고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가압류는 신청하는 것이고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다? 촉탁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외 바로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얘는 뭐라고요? 앞으로 경매를 붙인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까 본 것처럼 경매 신청, 그게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이 되게 될 것이고요. 대신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치러지면 가압류 등기를 포함한 각종의 권리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등기 촉탁했었고, 가압류 등기의 말소도 다 촉탁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가압류 등기도 다 경매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꼭 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까 가등기와 본등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이 등기도 안 넘겨주고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부동산 팔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 가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 이제 본안소송 기다려 봐야 돼.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자체는 일단 유효한 것이 될 것이고 다만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해서 이행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은 원래 가처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먼저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권자보다 채권자보다 먼저 선순위의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제3자 명의 등기를 할 때도 말소 신청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앞에 쓸모없어진 등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알아서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부분이 다 말소는 다 직권 말소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근데 직권 말소 아닌 게 있다고요. 요거 하나. 바로 가처분 채권자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가등기, 본등기랑 비교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직권 말소처럼 오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 말소가 아니라 말소 신청의 대상이다.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설명은 지금 되게 길게 드려서 사실은 이 시험에 나온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할
할 실익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수험생들 제일 힘드는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 이게 그렇게 어려워들 하신다고 지문 몇 개 때문에 한참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자,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은 맞죠. 근데 전부는 아니죠. 즉 법원이 행한 등기. 자,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부라고 틀렸고요. 2번. 가처분 2번 필요 없고 3번 볼까요?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한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 직권 말소. 1번, 3번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옆에 관련 기출 문제 가볼까요?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이게. 자, 갑소유의 토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갑소유 토지의 등기부에는 의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의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그 다음에, 병에,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 정의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뢰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한번 등기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은요, 을한테 돈을 꾼 겁니다. 갑은 을한테 돈을 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한편 갑은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판 겁니다. 팔았다고요. 근데 갑이 병한테 등기를 안 해주니까 누가 이 병이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간 딴 놈한테 못 팔게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었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자, 정은, 이제 막 그 사람, 을한테 돈 빌리고 병한테 팔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정이구나. 정이란 사람이 갑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것을 요놈이 팔아버리면 채권 회수를 못하니까 가압류 신청했고,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뭘 했다?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선 주인공이 가처분 채권자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갑에서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서 병이죠? 갑에서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중간에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만 말소 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행한 등기이고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는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얘가 근저당권에 근거하는 거니까.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니까. 다시 가처분 본안 소송의 승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중간에 있는 등기를 할지라도 법원이 행한 등기이고,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자, 가압류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졌잖아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췄으니까 가압류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말소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했을 때만 어떻다? 말소 신청이 제외 대상이었다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근저당권에 근거한 거니까. 선순위 권리고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고 자 선순위 근저당권에 근거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질문 보겠습니다. 자 정액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아니죠? 말소 신청을 받아서 다 말소를 하게 됩니다. 다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하면은 그때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다 말소한다. 그래서 1번 틀렸다고요. 2번 질문요. 정액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순서 가처분이 선순위고 그 다음이 가압류라고.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보다 뒤에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말소 신청을 하면 그때 어떻다?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병의 가처분 등기는 병의 가처분 등기 어디 있어? 이거지. 이건 등기관이 나중에 직권 말소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직권 말소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 직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병의 가처분 등기 같은 얘기하고 있죠. 뭐 법원 촉탁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었고요. 5번 병은 의뢰 근저당권에 의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말소 신청할 수 없죠.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근데 내용 알고 있으면요, 이 그림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수행 승소하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될 텐데 가처분 등기와 그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각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 신청의 대상. 다만 그 등기가 가처분 채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다라고 하면 더 이때는 말소 신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중간에 쓸모없어진 가처분 등기 자체가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 정도 보셨고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가압류 등기 관련한 질문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앞에서 가등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가압류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가처분할 수 있다. 앞에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법원이 행한 등기에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아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등기관이 그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였고 그 밑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해서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끝말에 근저당권 나와 있죠. 근저당권은 저당권 똑같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2번 지문요.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우리 부동산의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가압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합유 지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압류를 하려면 특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권이든 등기된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공유는 등기부의 지분이 표시가 된다. 근데 합유는 지분은 내재적으로 존재하지만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런데 얘가 그 지분을 나한테 등기를 안 넘기고 딴 놈한테 지분을 또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대 임차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뭐 큰 이슈 안 돼. 23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압류라는 개념 자체는 23회 때 한번 전면적으로 구성이 됐었고, 이것도 출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이라는 게 외부에 공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외부에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관공서의 촉탁에 대한 등기는 그냥 버립니다. 이게 최근에 한 문제 구성되는데 가치 없는 것들 토시 갖고 장난쳐서 문제를 구성했어요. 별 의미가 없고요. 잠시 끌었다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